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은 썬더볼트 3 외장 케이스에 NVMe M.2 SSD를 넣은 제품과 iMac 2019 기본 퓨전 드라이브 1TB의 부팅 속도 테스트 화면입니다. 안녕하세요, 꿈꿀입니다. 지연텍의 스무스 Q2 짐벌 소개를 하기 전에 리뷰를 준비했던 제품이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건 다름 아닌 썬더볼트 3 외장 케이스와 NVMe PCI Express M.2 SSD 조합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이 넘도록 이 제품과 씨름을 했던 이야기는 좀 이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M.2 외장 SSD는 부팅에 15초가 걸렸고 퓨전 드라이브는 1분 30초가 걸렸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거의 끄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재시동하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팅 속도가 M.2 SSD로의 그 부팅 속도를 체험해보고 나서는 아주 크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꺼놓고 필요할 때 켜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팅 속도의 변화는 크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복사 속도의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이 표를 통해 대강의 체험 속도를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에 사용한 파일은 35기가 파일 하나와 약 3.5기가 파일 2개가 들어있는 약 42기가의 폴더를 각 조건에서 복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외장 7400rpm 하드 드라이브는 USB 3.0 포트에 꽂아진 드라이브입니다. 조금 의아한 결과를 낸 것은 썬더볼트 3 외장에서 내장 퓨전 드라이브로의 복사 속도인데요. 이 조합이 다른 복사 환경과 속도 차이가 좀 나는 것은 퓨전 드라이브 내에 있는 SSD 용량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iMac 안에 들어있는 퓨전 드라이브는 일반 하드 드라이브와 SSD를 하나의 드라이브로 인식하고 작동하도록 하여 하드 드라이브의 가격과 SSD의 속도의 장점을 조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원래 128기가의 SSD를 내장했다가 지난 2017년부터 1TB에는 32기가만, 그리고 2테라, 3테라의 퓨전 드라이브에는 128기가의 SSD를 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2기가보다 큰 용량은 SSD가 아니라 하드 드라이브의 속도가 적용되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혹시라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집에서는 iMac 2019 i5 제품, 사무실에서는 맥 미니 2018 i7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새로 컴퓨터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맥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두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맥의 사양을 좀 더 살펴본다면 iMac 2019 i5 제품은 기본 8기가 메모리에 32기가를 추가해서 40기가로, 그리고 스토리지는 기본 1TB의 퓨전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고요. 외장으로 5TB의 USB 3.0 드라이브를 3테라는 데이터용으로, 2테라는 백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1TB의 퓨전 드라이브의 SSD 용량은 32GB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맥 미니 2018 i7 제품은 리퍼비시 제품으로 16기가의 메모리와 256GB의 SSD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인 SSD는 프로그램만 설치해서 사용하고 외장으로 따로 SSD 256기가를 데이터용으로, 그리고 외장 512기가 2.5인치 하드 드라이브를 백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구매 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최적의 성능을 최저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 서민들이 맥을 구입하려면 윈도우즈 제품보다 초기 비용이 높아서 망설여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서 느껴진 점은 사무실에서 휙휙 진행되던 작업이 집에서는 조금 더디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고, 반면 사무실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깔고 몇 달을 쓰다 보니 하드 드라이브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자꾸 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외장 SSD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단 외장 SSD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맥을 구입하려고 하는 저와 같은 서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CPU와 기타 조건을 떠나서 메모리와 스토리지 용량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는 16기가, 그리고 스토리지는 SSD 512기가.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그나마 여러 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양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나은 사양은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가격 고민으로 인해 이보다 더 낮은 사양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추후에 아쉬움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맥은 한번 구입하면 최소한 3에서 5년은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쓸 수 있는 사양과 새로운 OS가 등장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사양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와 스토리지는 최소한 이 사양은 해 주어야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도 문제없이, 아니 문제가 적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양인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살펴본다면 랩탑은 자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양이 더욱 중요합니다. 맥북 에어를 사든 프로를 사든 그것은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 사양을 포기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맥 미니나 아이맥은 본인의 손이 금손인지 똥손인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아이맥의 메모리는 똥손도 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메모리를 8GB를 구입하시고 추가로 여분의 메모리를 구입하셔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권합니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지죠. 반면 스토리지는 오래된 아이맥에 비해 교체가 조금 어렵고 테이프를 뜯어야 하기 때문에 중급 난이도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손이라면 기본 1TB 퓨전 드라이브 제품을 구입하시고 자가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맥미니 제품은 스토리지는 업그레이드가 불가, 메모리는 금손이 아니면 마음 편하게 시도하지 마시고 상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집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데스크탑이 있다면 맥 미니로 저가의 고성능을 체험해 보실 수 있고 5K의 화면 속에서 느껴지는 행복감을 느끼시려면 아이맥 강추입니다. 특히 아이맥은 5K 모니터를 샀더니 컴퓨터를 끼워줬다는 말처럼 실제 가격 대비 성능과 화면 퀄리티가 뛰어납니다. 랩탑의 경우 워드 작업이 아닌 뭔가 고난이도의 작업, 여기에는 이성을 꼬시는 작업도 포함됩니다. 그런 작업을 원하신다면 맥북 프로로 가야 하고 특히 이번에 16인치 맥북은 기본이 16기가 메모리로 나오고 여러가지 기존 맥북 프로보다 좋은 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USB-C 포트가 4개와 2개라는 것도 무척이나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장 케이스와 SSD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맥에서 사용하는 외장 연결 포트는 대역폭 10GBps에 USB 3.1 그리고 대역폭 40GBps에 썬더볼트 3입니다. 실제 속도가 대역폭의 차이와 같이 4배가 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두 포트 간의 속도 차이는 확연합니다. 그래서 외장 케이스를 선택하실 때에도 이 두 포트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속도가 빠른 썬더볼트 3를 선택하겠다고 하겠지만 실제 아마존 등 구매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두 케이스는 가격 또한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10에서 20불 선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USB 3.1 외장 케이스에 비해 100불이 넘어가는 썬더볼트 3의 가격은 쉽게 선택하기 힘듭니다. 일반 외장 하드드라이브 4TB짜리의 가격이 썬더볼트 3 외장 케이스의 가격과 맞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SSD는 크게 SATA 방식과 NVMe M.2 PCI 익스프레스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SATA 방식이 6GBps 그리고 M.2 PCI 익스프레스 방식이 32GBps입니다. 가격은 브랜드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1TB가 약 100불 선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외장 케이스와 SSD를 알아본 이유는 집에서 사용하든 사무실에서 사용하든 속도와 용량을 다 잡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썬더볼트 3 외장 케이스에 NVMe M.2 PCI 익스프레스 SSD 1TB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을 비롯하여 여러 웹쇼핑몰을 검색하다가 가장 낮은 가격의 제품들을 주문하였습니다. SSD는 아마존에서 크루셜 P1 1TB 3D 낸드 제품을 약 96불에 그리고 외장 케이스는 N 쇼핑몰에서 웨이브 링크 제품을 약 70불에 구입을 했습니다. 배송을 받고 조립을 하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여 맥OS 카탈리나를 클린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SSD를 포맷을 하고 설치를 시작한 후 재시동을 하기만 하면 외장 드라이브가 마운트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안 설정도 해보고 설치를 하면서 수동으로 마운트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고 인터넷에 마운트가 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계속 검색을 해보았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마존에서 구입한 크루셜사의 SSD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하여 리턴을 하고 사브렌트 제품을 다시 구매를 하여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외장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130불 정도였는데 상대적으로 싼 제품을 N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케이스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길 바랬었습니다. 몇 번을 더 시도해보고 어쩔 수 없이 N쇼핑몰에 케이스를 리턴하고 아마존에서 다시 TDBT사의 제품을 130불에 구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TDBT는 썬더볼트의 자음들을 묶어서 만든 이름입니다. 이 제품을 배송받고 서브렌트 M.2 SSD를 조립한 후 카탈리나를 설치를 시도했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외장 케이스에 있었는데 그것이 제품의 문제였는지 또는 N쇼핑몰에서 문제가 있는 제품을 보낸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N쇼핑몰은 저도 가끔 이용하는 곳이라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브렌트의 로켓 NVMe PCIe M.2 SSD 제품은 맨 처음에 케이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케이스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라서 이 드라이브를 빼고 나중에 이것을 명함집으로 사용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급스러운 그런 재질입니다. 자, M.2 드라이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작았었습니다. 이 제 손가락, 조심해야 될 손가락이지만, 자, 손가락 길이 정도 크기고요. 설명서는 있지만 뭐 이 설명서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썬더볼트 3 외장 케이스는 TDBT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인데요. 이 TDBT가 뭔가 봤더니 썬더볼트의 글자를 따서 만든 건가 봅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범퍼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범퍼를 제거를 하면 이런 모양이고요. 약간 묵직한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NVMe 드라이브를 삽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나와 있는 부품들을 보면 설명서,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부품들의 개수가 많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SSD를 고정하는 나사는 하나만 필요한데 2개가 들어있고요. 옆에 히트싱크를 고정하는 나사도 4개가 필요한데 6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백 패널을 설치하는 이 나사도 2개가 필요한데 5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4개라고 되어 있는데 5개가 들어있네요. 어쨌든 이런 부품들을 넉넉하게 줘서 나중에 분실을 하거나 또는 재작업을 하게 될 때 도움이 될 만한 부품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D를 끼우고요. 함께 제공된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여주시면 되고요.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테이프를 붙여주시고, 테이프가 일반 양면 테이프처럼 잘 붙진 않네요. 이게 단지 테이프라기보다는 이 더멀 케이스, 더멀 싱크에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사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보시듯이 구멍이 약간 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눌러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누름으로 인하여서 그 SSD와 이 더멀 싱크가 밀착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꼭 밀어주시고, 백 패널 제가 봤을 때 스크류 크기는 측면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내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스크류를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 패널을 마감하는 쉽죠? 자, 그리고 충격 완화용 범퍼를 끼우면 완성입니다. 물론 제품 상자 안에 썬더볼트 3 케이블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고 맥의 썬더볼트 단자에 끼우면 이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플 스토어에서 CTO로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아이맥의 경우 SSD 1TB로 스토리지를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500불, 교육 할인으로 해도 450불입니다. 여기에 텍스도 포함이 되겠죠. 맥북과 같이 늘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라면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아이맥, 맥 미니 등의 그 데스크탑의 경우는 썬더볼트 3와 NVMe M.2, PCI 익스프레스 SSD도 고려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동영상이 조금이나마 맥 구입 또는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